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파주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하연주입니다. 이게 저기 부산국제영화제보다 더한데요. 저 이렇게 입장해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파주에서 왔지만 저희 태생은 경상도 여자입니다. 네. 저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경남 창녕 출신. 반가우시죠? 네, 창녕입니다. 창녕.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사투리를 쓴들, 그죠? 누구 하나 이상하게 들릴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예, 위에서는 엄청 지적당하거든요. 예,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나갔어요. 아유, 큰일 났네요. 예.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게 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사업을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스토리는 온리 처음 오신 분 위주로 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왜 저렇게 심플하게 하지? 이는 생각하지 말기요. 네.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어딘지 아시죠? 어딜까요? 그렇죠, 하왕산. 하왕산. 하왕산 바로 밑이 우리 집이었어요. 아마 이게 저희가 식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식당을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옥천 솔밭 가든. 혹시 오셨어요? 그쵸? 예, 언제 가보셨어요? 그렇죠. 좀 됐죠. 그럼 내가 있을 땐가 없을 땐가 잘 모르겠는데, 옥천 솔밭 가든 집의 막내딸입니다. 예, 제가 하왕산 밑에서 장사도 했었습니다. 네, 저 사진 너무 예쁘죠? 예, 이번에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어치브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랑이랑 너무 깎아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쭉 메인으로 갈 겁니다. 이 사진은. 네, 여기 이게 저희 엔드 파트너입니다. 엔드 파트너. 엔드 파트너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손재모 키즈, 뭐 김병주 키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원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1시간, 저녁에 퇴근할 때 1시간, 손재모, 김병주, 김종아, 손재모, 김병주, 김종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 음원을 들을 정도로 손재모, 김병주 빠예요. 네, 근데 오늘 못 왔어요. 출근했어요, 출근. 정말 오고 싶었는데 연차를 다 써가지고 오바된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특명을 내렸거든요. 끝나고 나면 꼭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래서 여기 시작 전에 사진을 찍었고, 우리 김병주 리더님은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못 찍었고, 우리 또 여탐 리더님이신 우리 또 같은 종씨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중해 때 저희 신랑이 눈에 불을 켜고 다녔거든요. 세 분을 찾으려고. 예, 찾자마자 뛰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행히 저쪽은 저도 있었어가지고 불려가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정도로 여기는 어찌 보면은 이 세 분의 보유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예. 너무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창녕이 고향이다 보니까 직장을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이 중공업이었는데 지금 담수랑 다음에 원자력을 조금 최고로 하는 그 회사에 제가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369 있잖아요. 3년 잘 지나면 왠지 그만두고 싶고 그 고비 딱 지나면 6년 가고 고비 딱 지나면 9년 가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정말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내가 뭐 미래를 준비했거나 돈을 많이 모아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네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가 만약에 "안 돼.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이러면은 내가 오기로라도 그만두려고 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이 그만두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녀요. 다니는데 어느 해에 이제 회사에서 첫 번째 희망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저희 회사의 명예퇴직이 나와요. 그때 '이게 웬 떡이냐.' 했죠. 이제 1 년치 연봉을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딱 나오고 나서 여기 알죠? 케언즈 아니에요, 케언즈. 이분 왜 캥거루에 있어서 '이번 사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게 아니라 고때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호주 시드니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요. 예. 그래서 내가 왜 회사 그만둘 때 워킹 홀리데이 가야지 하고 그만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호주를 가게 됐냐면 제가 오빠가 둘 이가 있는데 큰오빠가 그때 당시에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간 지 한 4년 차, 5년 차쯤에 이 영주권이 아직 나오기 전.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호주 너무 좋다. 놀러 온나?" 막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빨리 온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광 비자 한 3 개월짜리 끊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성에 들어가서 워킹 비자를 발급을 받았어요. 예. 왜 이민성에 들어갔냐면 여행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나오니까. 예. 그리고 시골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것도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민성에 들어가서 워킹 비자를 발급을 받고 이민 가방을 싸서 갔어요. 된장, 고추장, 멸치. 그래서 공항에서 걸려 가지고 확 다 뒤집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딱 그 호주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오빠와 언니가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캥거루도 보여주고 호주에서 아주 호주 전통 음식 있잖아요. 피쉬앤칩스. 피쉬앤칩스 호주의 전통 음식이에요. 피쉬앤칩스 이빠이 사 주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를 오라고 한 이유가. 왜냐면 4-5년 차가 되니까 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이 뭐 전문적인 일이겠어요? 캐시 잡인 거지. 청소도 하고 밤에 신문도 돌리고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한국에서는 간호장교 출신인데 이게 호주에서 영주권이 발급받기 가장 좋은 거는 간호사 RN 자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격증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됐죠. 그러니까 오빠는 일하고 언니는 공부하고 애는 어리고. 예, 얘기 안 해도 답이 딱 나오죠. 내가 호주를 딱 가는데 오빠가 강조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국제 면허증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강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아이들을 라이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가 큰애가 유치원, 둘째가 2살 터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애였어요. 나 아가씨인데. 그리고 저는 강아지를 좋아했지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저에게 아이 둘을 맡겨 놓고 한 사람은 일을 하러 가고 한 사람은 공부를 하러 가고 그렇게 1 년이라는 시간을 호주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호주에서 제가 아이들만 케어한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저의 삶 그러니까 칼리지도 갔어요, 칼리지.
네,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큰애가 딱 초등학교 입학을 제가 시켰어요. 예, 제가 시키고 워킹 비자 기간이 딱 만료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이게 외국에 나가 보면은 다들 한국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 외국으로 이민 갈 거야 그러잖아요. 나가 보면은 애국심이 뿜뿜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살라고 한국이 헬 조선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외국보다 살기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는데 사실 그 기간이 저는 헛수고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헛수고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시켰던 그 친구가 저희 국제렉으로 호주에서 지금 아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메 해야 돼, 해야 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얘가 원래 IT 쪽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잡을 구하다가 아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게 된 케이스. 그래서 결국 헛수고는 없다. 저의 발걸음이 5시간을 가더라도 헛수고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기가 옥천솔밭 가든의 일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오시면 집을 안 가. 여기서 잠도 주무시고 또 밥도 시켜 먹고 다시 밥을 치우면 또 시켜서 또 주무시고 막 집을 안 가요. 로테이션이 돼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집이 우리 집이었고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그렇다고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 저에게 첫 번째 변수가 딱 4개월 뒤에 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남 일녀중 막내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물질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서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딱 4개월 뒤에 아침에 괜찮으셨는데 그날 저녁 5시에 급성신경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식당 운영을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예. 몇 년을 뼈 빠지게 월급도 없이 예. 봉사했어요. 봉사 엄마한테. 예. 그렇게 정말 한 4-5년을 내가 이 식당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중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중년이죠. 중년인데 정말 저는 그 독신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식당에 있으면서 제가 우리 집인 줄 모르고 옛날에 우리 회사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소개팅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뼉이 맞아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손뼉이 아무래도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소개를 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좋대요. 근데 나도 그 사람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가 만나서 39, 35이에요. 누가 39 입니까? 저 아니에요. 4살 오빠, 4살 오빠. 내가 요즘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예. 지금도 동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4살 오빠입니다라고 얘기를 오빠예요, 오빠야. 오빠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노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2년 터울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예, 요 둘째 아이가 100일쯤 됐을 때예요. 100일쯤 됐을 때 신랑이 갑자기 서울을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서울을 갔다 오고 나서 제 기억에 딱 일주일 만에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신랑의 직업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인데 아주버님의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계시다가 이 개인 병원을 오픈하신 지 한 1년 좀 지날 무렵에 저희 신랑한테 계속 물리치료실을 맡아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신랑이 이제 제가 아기 어리고 임신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딱 낳고 100일 만에 내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올라가서 집을 전세를 구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올라간 게 어디였냐면 경기도 일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이 파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파주라 그러면 왠지 촌이라 그러고 일산이라 그러면 왠지 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딱 일산 끄트머리 있잖아요. 한 발만 딱 디디면 파주예요. 거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가 저 둘째 아이가 100일이었거든요. 100일이었으니까 저 아이가 보는 사람은 저랑 아빠랑 형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척, 친구, 누구, 지인이라고는 파주, 일산, 서울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진짜 호련단신 우리 가족만 이렇게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너무 그때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다 보니까 월화수목 금토 일을 일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 내 한 달 뭐 할 것 없이 그냥 독박 육아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딱 그 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거기 가는 게 일주일에 저의 그거였거든요. 근데 요때 저의 목표가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밥 좀 먹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진짜. 왜냐면 안 떨어지니까. 화장실을 가도 업고 가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난 요 100일 된 아이 친구 엄마랑 교회밥 3,000원짜리 먹는 게 저희 낙이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는 지인이 와서 밥을 먹으러 갔대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혼자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 경상도에 있던 사람 저는 그랬거든요. 올라가서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사투리. 왜 괜히 우리만 의식하잖아요. 우리만. 근데 지금 제가 올라간 지 한 14, 15년이 됐는데 표준말이 뭔지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저는 토백이 경상도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 진짜 축 처진 어깨로 다시 집을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와서 같이 밥을 먹어도 된대요. 갈 사람. 가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제 목표가 뭐예요? 밥. 아, 목표가 얼굴에 철판도 깔아주는구나. 그래서 갔어요. 가서 만난 분이 이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예, 오경아, 제 스폰서님이세요. 오경아 스폰서님. 그래서 딱 갔는데 이분이 인사를 딱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메이 다이아몬드 오경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 예 하고 제가 보이는 거는 오늘의 메뉴만 보였어요. 생선구이였어요. 생선구이. 와 이러는데 사실 저는 아미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그 흔한 디시 드랍스 하나 들고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요. 아메이 암자를 꺼내본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메이 다이아몬드 오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선구이를 잘 먹고 근데 이분이 그날 우리 집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와서 뉴트리 퀴즈를 팔고 가셨어요. 근데 나 갈 때 이게 문 밖에 "네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안 먹으면 100% 환불됩니다." 그 얘기가 꽂힌 거예요. 아 이게 왔는데 안 먹으면 100% 환불이 되니까 뭐 내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래서 딱 왔는데 뜯어서 딱 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먹이잖아요. 안 먹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안 먹습니다."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예.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예. 그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이 100일 된 아이가 유치원생이 됐었어요. 근데 이 짧았던 만남이 저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유치원쯤 됐을 때 저희 가정에 두 번째 변수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빠가 돌아가신 거랑은 차원이 다른 변수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르면 될까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엔드 파트너입니다. 예, 신랑. 어느 날 인제 출근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집 앞에 있는 전철을 타고 출근을 했었는데 출근을 하려고 인제 그 전철을 탔는데 쓰러졌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 안 놓치려고 막 뛰다 보면 순간 훅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저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신랑이 그러고 보니까 말을 참 많이 안 하는 편이네요. 그죠?
저에게 얘기할 때는 그 쓰러지는 횟수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요. 왜 쓰러졌는지. 장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냐 추적추적 했는데 장기가 너무 멀쩡해요. 그러면 장기는 이상이 없다. 그럼 그다음 단계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쭉쭉쭉쭉쭉쭉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희귀 질환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희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수술 없습니다." "뭘 해야 나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낫는 것도 없대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나마 세월이 너무 좋아져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그 약을 먹으면은 괜찮아집니까?" 그랬더니 장담할 수 없고 "그냥 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에 한 달. 한 달치가 220에서 230만 원이래요. 물리치료사 그때 당시에 월급이 거의 한 80%가 약값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랑이 아픈 것보다 진짜 앞이 캄캄하게 막히는 거예요. 예. 그랬었고 그다음에 저 옆에 사진은 뭐였냐면 이게 26 년이 되면서 재작년이 돼 버렸어요. 재작년 10월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난 통화 중인가 보다.' 했는데 한참 뒤에 안 올라와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를 받길래 "올라가는 길이다." 이래서 왔는데 보니까 저희 왜 이스프링 물통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이스프링 물통에도 피가 묻어 있고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예. 쓰러져서 왜 그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안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 한참 쓰러져 있다가 자기가 정신이 탁 들어서 그 옆에 계단에 앉아서 한참 동안 좀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희귀 질환이고 희귀 약을 먹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으로 출혈이 좀 많아요, 평소에. 근데 출혈이라는 게 그냥 '코피만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피가 한 번 터지면 한 4 시간씩 가요. 그러다 보니까 딱 올라왔는데 피도 피지만 얼굴이 노랗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막바지에 코로나가 한번 걸렸었거든요. 계속 안 걸리다가 막바지에 걸릴 때 왜 산소 포화도 기계 주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반납하라고 막 그랬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산소 포화도 기계를 딱 꽂았는데 원래 산소 포화도의 기본이 한 98 정도인데 80 몇 까지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옷 입어라." 그래 가지고 응급실로 간 사진이에요. 근데 응급실에 가면은 우리가 인제 가던 병원이니까 자기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딱 보면은 "아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의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는 쪼금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어 "뭘 또 그렇게 호들갑이냐. 안 죽은 게 다행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저는 우리 신랑한테 허락을 받고 왔어요. "자기를 마음껏 죽여도 된다. 마지막에만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요. 예. 그랬던 사진이었고 저 옆에는 우리 지중해에 갔을 때 까사밀랭강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옆에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자기 가능하다고 올라가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저 표정이 저게 내가 지쳐서의 표정이 아니에요.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랬는데 제가 이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신랑 불쌍해서 어떡하지.'의 마음은 요만큼 있는 거고 '나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 그 병명을 치면 생존율이 1 년이 채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서 죽으면 '왜 죽었나.' 막 그런 병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다행히 시대가 좋아서 그 약이 나를 그나마 쪼금은 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울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이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는데 제가 그때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안 죽을 거야.' 라고 내가 아니면 그냥 집에 원래 아이들만 키우고 있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고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나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직장은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식당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상가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가를 분양하려고 이제 금액을 알아보러 돌아다녀요. 그때 당시에 파주가 집값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세지 않았는데 상가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보다도 상가가 더 비쌀 정도로 왜냐하면 신도시다 보니까 서울 가까이에 있는 신도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식당을 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임대를 했을 거예요 바로.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는 우리 집에서 식당을 했지만 그 주위에 임대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바쁘기는 엄청 바쁘고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순수익이 얼마 정도가 남고 이런 것 자체를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임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6년 만에 오경환 스폰서님 전화가 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때가 저희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타이밍. 생선구이 저희 목표였던 생선구이를 사 주고 제가 "아멘 미팅장 갑시다."라고 오기환 스폰서님이 저에게 얘기한들 제가 갔겠어요?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를 계속 찾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아메이 아메이 그때 아메이 그 도대체 아메이가 뭘까? 제가 알아보니까 아메이 너무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아메이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고 모든 가정은 생필품을 쓰고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은 생필품을 팔아서 수익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광고 유통에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메이는 그걸 아껴서 제품을 좋게 만들고 제품을 쓰는 가정에 그 돈을 돌려준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와야 하는 권리래요. 예. 근데 그 권리가 나에게 추가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심플한데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거랑은 너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사실은 이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저에게 이게 탁 때린 내용은 그 642 플랜이었어요. 이 수익 구조가 밤에 자는데 왜 당구 열심히 배우면은 저기 밤에 자면 당구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 또 동그라미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저에게 아메이가 왔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 뭐 아메이를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나에게 원하는 삶이고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일까 이건 모르겠고 단지 '아 나 우리 아이들이랑 이거 잘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예. 그렇게 저에게 아메이가 왔고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진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제가 이 아메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알다 보니까 제가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꿈이 없었는데 꿈을 찾게 되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이 아메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23년도 기사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랑 연관된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빼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20시간을 머물면서 40조 원을 푼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재계 1위, 2위 그리고 3 위가 아닌 저희 회사의 사람 총수를 불러서 이 다 같이 이렇게 뭐 담화를 나눴는데 그때 이 왕세자가 얘기한 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소 건방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뭐에 찌들려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조차도 모르고 사는구나. 대부분 꿈은 내 새끼들만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꿈이 꿈이에요? 진로지. 맞잖아요. 그죠? 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에게 우리 엔드 파트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아빠 꿈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산울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우리 오경아 박동진 스폰서님인데 우리 박동진 스폰서님이 4일 놀고 3일 쉬어요. 예. 4일 놀고 3일 쉬는 거. 예. 사놀삼시 너무 많이 놀아서 쉬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자기의 꿈은 사놀삼시다 이랬는데 케언즈에서 박동진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놀도 너무 힘들어. 삼놀사시를 해야 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랑의 꿈이 저는 이 꿈을 꿔도 되겠다. 왜? 내가 잘해서 당신의 꿈을 이뤄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열심히 약을 먹고 피를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영상 하나만 볼게요. 인생을 잡아야 돼.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데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30년 뭐 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30년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가 10년 뒤에 주름이 더 깊게 생길 거고 주름은 여기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죠? 매일 살다 보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 웃음에 따라서 주름의 스타일도 다 다를 것이고 저희 가정에 지금 26년이 되면서 숫자가 하나씩 더 올라갔어요. 만 나이가 아니고 진짜 나이입니다. 제가 75년생 52이 됐고요. 저희 4살 오빠야예요. 4살 오빠야가 56이 됐는데 4살 오빠가 60까지 일을 한다라고 가정이 아니죠. 정확한 거죠. 정확하게 해도 이제 딱 5년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2, 고1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저기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뭘로 메꿔야 될까? 예, 저는 지금의 삶이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지금의 삶이 60, 70, 80, 90이 돼도 지금만 유지한다면은 저는 더할 나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로도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통장에 안 쌓이던데요. 신랑이 월급을 받아와도.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다. 이러니 너도 한번 알아볼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내 이해의 크기는 내가 경험한 만큼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집안의 가장이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보니 '아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급, 지위, 인맥 모두 너의 것이 아니다. 왜? 회사는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거고 내 명함이 네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역할만 빌려온 거잖아요. 그죠? 빌려왔고 내가 그 일을 못하더라도 그 명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만 바뀔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아빠가 나중에 내가 정년을 퇴임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명함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이 존재 가치는 회사 그만두고 내 존재 가치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회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궁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맥이 회사 다니는 인맥이 전부 내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회사 생활을 짧게는 안 했는데 지금 연락하는 사람은 입사 동기 몇 명이 전부이거든요. 예. 그렇듯 모든 인맥은 회사의 인맥들은 다 끊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월급이 매월 꾸준히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지만 월급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빵원이 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빵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잔인한 말일지는 모를지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없다라는 거는 나의 존재 가치가 아예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아메이의 특별한 가치 중에 이 개인 가치 존중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죠? 네. 개인 가치 존중. 사람을 향한 사랑과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려는 마음인데 이번에 케언즈의 마지막 비즈니스 세션의 타이틀이 아메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 가치 존중은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존엄해야 된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데요. 근데 회사에서도 이거는 아마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스포트를 해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내 잠재력을 다 끄집어내면 그건 누구 거? 내 거 아니죠. 회사 거지. 그렇지 않아요? 특허권이 지금은 조금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메이는 개발을 하면 특허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본인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내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뺐을 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주잖아요. 상품권 같은 거. 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고작 10만 원, 20만 원의 상품권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안에 들어와서 저희 가정의 현실 점검이 됐기 때문에 아메이를 조금은 빨리 어쩌면 이렇게 현실 점검이 된 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고 이 아메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6년에 이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생소한 키워드가 있을까요? 없죠? 왜? 아메이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메이는 한 발 앞선 게 아니라 한 수십 발 앞서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서 진짜 우리 아메이 59년부터 ESG 추구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왜 ESG 안 하면 투자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근데 아메이는 뭐 투자 받을 일도 없겠지만 그만큼 아메이가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애국이 좀 심해요. 외국 갔다 오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은 옛날 말인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 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인생 준비 기간이 직장 자리가 없어서 내가 못 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시대가 진짜 빠른데 그나마 그 속도를 못 맞추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가 그 속도를 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꾸고 나면 또 바뀌어요. 조금 바꾸고 나면 또 바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거기에 발맞춰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또 다른 이 시대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준비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가 아메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아메를 할 때 상속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상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들어오시죠?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맞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신랑 이게 약 먹고 피 터져 가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저희 신랑이 저희 가정에 어찌보면 현재를 책임져 주는, 어찌 보면 고정 수입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Just want something to have more time in my hand than hours in the day. Where's the rest? Never met the quota. My units are up from last week. So is the quota. 2 hours. It's always been an hour. Now it's 2. Price went up. It's a 2-hour walk. I have an hour and a half. Then you better run. 네. 이게 시간에 대한 영화예요. 영화인데 일을 하면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받아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물건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하루 쓸 수 있는 시간을 일을 해서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 계획하에 시간을 받다 보니까 그 오버되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버스비가 원래 1시간 반짜리였는데 2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1시간 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달려가서 안긴 곳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25살까지만 늘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들에게 시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정해진 대로만 가잖아요. 나 1시간 반만 필요하니까 딱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쓰잖아요. 그죠? 네.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한데 아메 안에서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밖에서 아메이를 모르고 있다가 아메 안에 들어오면 아메이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네. 이거는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살짝만 옛날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40일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단련이 된 사람들.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데 노예로 태어났고 그 다음 세대 다 노예잖아요. 여기 우리 TA 그룹은 대단한 그룹이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TA 그룹이라서 소중함을 모르면 안 돼요. 정말 대단한 그룹입니다. 진짜. 보유국이잖아요. 보유국.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보유국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놓은들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단련이 돼야죠.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고 하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대요. 네, 40일을 갈 시간을. 아메이는 2년에서 5년 플랜이잖아요.
이 시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지 올해가 아니네요. 이 해가 지나버렸어요. 2025년 12월이 딱 10년 차 되는 날이에요. 네. 근데 제가 절박해서 아메이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절박해서 아메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알던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신랑이 약을 먹고 잘 버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요만한 핑계만 있어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얘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애인데, 저게 뭐냐면 장미색 비강진이라는 피부병이에요. 근데 저게 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리를 뺀 나머지 전체를 다 덮었어요. 앞, 뒤, 좌우, 나중에는 얼굴 가장자리까지. 이게 심해지면 얼굴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이 장미색 비강진은 면역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면역이 부족해서 오는 건데, 병원에 가면 그때 당시에 약도 없고 연고도 발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진대요. 근데 너무 거북이 등껍질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피부에 붙어 있고 쫙 갈라지고 가장자리만 달랑달랑 하면서 각질이 떨어지고 뭐 조금만 더 하면 피가 나고 막. 근데 해줄 게 없으니까 피부과에 가면은 이게 애를 차가운 데 눕혀놓고 알코올 소독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 근데 병원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메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을 숨었어요. 소비자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1년 뒤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뒤통수를 갑자기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몰랐더라면은 그냥 삶이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아메이를 그래도 미팅장 가서 아메이를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발로 아메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메이는 다시 시작인데 저는 2015년 10월 28일 날 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입을 하고 아메이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제가 저희 신랑에게 아메이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마 20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탁자를 탁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아메이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 3일 뒤에 그러더라고요. 아메이는 못 믿겠고 현주 씨는 믿으니까 해봐라. 근데 그때 마음은 1년도 못 가겠지. 뭐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퇴근하고 오면서 무심하게 식탁 위에 이렇게 책을 한 권 놓는 게 이 책이었어요. 아마 자존심 많이 상할 거고 많이 다칠 거니까 자기가 예상하건대 옛날 피라미드는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2017년 3월에 이제 신랑이 줬다라고 메시지를 써놨고 다시 꺼내본 게 2020년 12월 집비까지 성취 후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쯤에 아메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잘하지는 못했잖아요. 숨어 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2020년 9월 1일 GP였지만 저 때는 GP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SP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두고 싶어서 정말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플랜은 정말 초대박인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들한테 그만두면 쪽팔리니까 SP라도 하고 그만두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SP를 진짜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하고 나니까 하면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지?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좀 타성에 젖어서 나 SP니까 하는 타성에 젖어서 미팅장을 오고 가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파주에서 분당까지 미팅장이 2시간이 기본이고 조금 더 걸리면 3시간도 가봤어요. 출근길에. 많이 막히면. 그런데 미팅장 안 나가도 된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온라인으로 나오는데 뭐 내가 누워서 듣든 발가락으로 누르든 손가락으로 누르든 누가 알 게 뭐예요. 너무 좋았는데 그때 스폰서님들은 안 봐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 다시 아메이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면서 도전을 하게 됐고 제가 원래는 PT 마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팝PT래요. 왜 내가 팝PT지? 난 땡큐밖에 안 했는데 그랬더니 매출이 그 이상이 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땡큐에도 팝PT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때 제가 열심히 프로모션으로 뛰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와서 이제 나는 PT 목표였는데 팝PT였잖아요. 그럼 난 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파트너는 계속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때 진짜 결단하고 에메랄드를 도전을 합니다. 그때 에메랄드가 럭키했어요. 싱가포르 워크샵. 네, 그렇게 에메랄드를 한번 해보니까 되네. 되네. 진짜 경험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단계가 다음 단계를 볼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이거 도전하고 목표를 정했을 때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마음 먹는 거는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끝까지 지켜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와. 그 누구와도 아니고 저와.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저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불평불만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스폰서님 저만 안 돼요? 저는 갔는데 왜 자꾸 피해만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죠. 모든 상황. 이 파트는 좀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제 입에서 지금부터 부정적인 얘기는 1도 안 나가겠다라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우와, 근데 진짜 뱉으면 그대로 지키는구나. 나는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면서 꾸역꾸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인지 저희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메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는 마음이 좀 열려 있으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제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자신은 알잖아요. 핀을 떠나서. 근데 사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왜? 구간 이동은 아메이는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고 결단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내면 구간 이동은 언제든 진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 맨 밑에 과연 내 손을 잡고 싶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을 잡고 싶을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야 성장하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아메이는 SP가 됐어가 아니라 SP를 해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요 영상도 조금 I will not delay. I take action right away. I was watching a baking show on TV, and I thought to myself, I should do my homework. But I said to myself, I'll just pretend I forgot about it and then do it later. I continued to watch my baking show, but the whole time I was worrying about my homework. So I wasn't getting my homework done, and I wasn't enjoying my baking show. Dictionary defines procrastination as delaying or postponing something. What are you doing when you're procrastinating? You're putting off what has to be done either way. You're lying to yourself, and you're betraying yourself. Most of all, what do you feel when you take action right away? You feel amazing. You have true happiness. And most of all, you trust yourself. Everyone please stand up. Now repeat after me. I will not procrastinate. 네, 우리 많이 미루죠.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야. 저도 최대의 적입니다. 다이어트가. 네, 그래서 진짜 저는 해내려고 애를 썼고 저를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보유국들이 그냥 되신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는 게으름을 예쁘게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좀 무리하고 극성 떨고 다음에 또 궁리도 좀 하고 그래서 내 한계를 남이 아니라 내가 넘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가방이 저기 여러 개 있잖아요. 옷에 맞춰서. 이렇게 저는 모든 가방에 수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적자 생존. 예,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예. 나 그거 그렇지 하고 탁 돌아서는 순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기억하고 있는 시간도 길어져요. 근데 기록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끝없이 가던데요. 예.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도 좋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 받아 적습니다. 예. 괜찮은 습관이죠. 네. 예. 아멘은 해도 시간이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잖아요. 제가 안 해본 그 숨어있는 1년은 그냥 헛되로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일찍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나 아는 사람 없어. 나는 못해. 예. 안 알려도 돼요. 안 팔아도 되고. 단지 그냥 내가 이 아메이가 진짜 뭔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될 때까지 제대로 알아보려고만 하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메 하나만 잘 감당했더니 이 6가지가 저에게 다 오더라고요. 지금은 미래 대비도 있지만 저는 이 소속감이 너무 좋아요. 예, 아메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소속감이 너무 좋거든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90년대 자취방으로. 모양은 비슷하고 커튼이나 이런 건 90년대죠. 저 아주 독립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5,000원으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직접 해먹고 500원어치 콩나물 사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은 진짜 간장 넣고 콩나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먹었어요. 예, 연탄가스도 마시고요. 예, 왜냐면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로마 전철 아니에요. 제가 우리 중1, 중3짜리를 데리고 지중해를 갔는데 티니스를 뺀 나머지는 우리 아이들이랑 다니지를 않았어요. 돈 20불씩 주고 각자 헤어져서 놀다가 몇 시에 여기에서 보자. 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했더니 우리 이제 큰아이가 로마에서 전철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가 배차 시간을 모르니까 약속 시간에 맞춰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진짜 전철이 저렇게 좁고 정말 더럽대요. 그 지하역도 더럽고. 그래서 내가 그래 무사히 갔다 왔으면 됐다. 근데 대신에 중1짜리 데리고 갔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끼리 또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중1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근데 만나서 이태리 피자와 젤라또를 먹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예, 그 정도로 저는 아주 독립적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지금도 중3짜리는 혼자 KTX를 타고 광주 전역을 돌다가 오기도 해요. 예, 민주화에 관심이 좀 많은가 봐요. 예, 다 돌고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 물었죠.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될 것 같았다. 근데 대신에 두려움은 많았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 거기까지의 두려움을 안고 우리가 도전했던 무언가가 있을까? 사실 아메이는 이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여차하면 국제미아가 되는데,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사실 아메이는 두려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울타리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평범한 삶에서 아메이를 알아듣고 이 특별한 삶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갔었잖아요. 그쵸? 여기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으로 잡아놓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3대 진미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안 내려왔어요. 4박 5일을. 왜냐면 제 사촌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저기서 한 번도 잔 적이 없대요. 비싸서. 근데 제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든지 사촌한테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한국 도착하고 나서 기억이 났어요. 그때 가서 후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게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중해. 제가 5월 1일부 저희 목표가 지중해였었거든요. 다이아몬드도 목표였지만 5월 1일부 지중해를 했더니 이 2가지가 이게 동시에 따라오게 된 럭키한 사람이 됐고요. 우리 지중해 가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저 유럽 여행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또 가족 사진도 찍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놀고 너무 재밌게 있었고 저 어치부 촬영할 때 저희가 파주다 보니까 파주에 헤일이라는 예술 마을이 있는데 거기 스튜디오를 빌려서 이렇게 어치부 촬영을 해서 연예인 놀이도 잠시 해봤었고요. 스폰서님이 저녁에 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청담동 그쵸. 청담동, 강남에 있는 청담동 가서 스폰서님이랑 같이 우리 엔도 파트너가 턱시도도 만들어서 우리는 저기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이렇게 OSR도 했었습니다. 저 드레스 입으려고 한 3, 4kg 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네. 그대로 올라와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딱 가서 이 드레스가 스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와도 너무 편하게 있었고 먹을 거 다 먹어서 아침까지 다 먹고 저희 다이아몬드 동기들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다음에 손재모 우리 예, 저희 손재모 퀴즈인데 사실 이거는 영상에서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저희 신랑이 거짓말도 안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막 돌다가 손재모 리더님 보이니까 진짜 이렇게 돌아서서 90도로 기사하고 갔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사진이 없었나 봐요. 그 정도로 우리 최원영 리더는 손재모 빠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 동기 리더가 이게 손예진 인스타에서 찾았대요. 똑같은 장소예요. 파라다이스. 사람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제가 살이 다시 올라서 다리가 안 꼬아져가지고 예, 저렇게 그래서 흉내를 내본 거예요. 뭐 어때요, 그죠? 예, 연예인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대접은 오히려 우리가 더 좋다. 예, 그리고 케언즈를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왔어요. 여독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출세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렇게 우리 케언즈에 가서 저희 팀들이랑 이렇게 또 우리 또 다이아몬드 선배 리더님들이랑 또 스폰서님이랑 좀 많이 늘렸더니 가제트팔이 됐어요. 예, 좀 늘려야지 볼만 하더라고요. 예. 그랬고 또 요렇게 사진도 이제 저는 호주에서 1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케언즈가 새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돈 안 쓰고 가는 것 자체가 새롭잖아요. 그죠? 예. 가서 피시앤칩스를 안 줘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서 피시앤칩스 먹었는데 제일 맛있었어요. 예, 그렇게 코알라랑 사진도 찍었고요. 예, 코알라는 사진보다는 직접 봐야 진짜 예쁘다라는 걸 알게 됐고 호주 퀸즐랜드의 신문에 났었어요. 우리 아메이가 저희가 이렇게 매장 이렇게 UGG 매장에 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께서 아메이 이러면서 신문을 이렇게 딱 꺼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한국 아메이가 퀸즐랜드에 오면은 이 퀸즐랜드의 그 수입이 한 1,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몇 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와 여기에 보면은 튜얼리즘 트로피칼 다음에 이게 퀸즐랜드 그 오너가 있어요. 마크 올슨인가 하는 사람이 정말 좋다. 우리 이게 직항도 없고 전세기로 왔다. 그래서 김치를 2.2톤을 수입을 했다. 그리고 그 호텔에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사람 직원을 140명을 다시 뽑았대요.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여행에 진짜 온 맘 다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고 이 사람이 각 방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다 넣었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1,300만 달러치를 주는데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어딜 가나 대접받는 거 마켓 같은 데 가도 되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뭔가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한국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가서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을 했어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한국말을 했어요. 없음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영상 하나만 딱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가사를 봐주시면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Lost to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on
감사가 너무 좋죠. 예.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예. 힘들더라도 예. 조금만 더 시도하면 그 끝이 보이더라고요. 앞이 보이고 그 조금만 한 걸음 다가서니까 또 그다음이 보이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못 했어요. 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진짜 아메이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아메이가 저에게 와서 저에게 꿈도 주고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의 삶을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아메이를 진행할 거고요. 혹여나 오늘 여기 되게 춥죠? 예, 어제 파주 영하 16도였습니다. 춥단 얘기하지 말기. 아까 제가 주차장에 오늘 제가 도착한 시간이 12시 살짝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있는데 털옷을 엄청 많이 입었더라고요. 와, 파주 영하 16도였으면 이제 안에 엄청 끼어 입어. 근데 저희 파주에서 이러고 다닙니다. 예,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이거 저희 부산 그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려가서 사장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진이거든요. 정말 아메이는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되는 일이고 목표를 너무 길게 잡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단계까지만 목표를 잡아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단계를 넘었으면 또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용기를 가지고 진짜 아메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시면은 아마 더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